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는 곳이 운명이다 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지음 세멘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운명이란 것도 땅의 기운, 즉 음의 기운이 부족하면요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차분해져야만 운명도 좋아지는 법인데요. 땅을 가까이 하면요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운명을 끌어당기는 명당의 조건과 주역 풍수에 대해서 깊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쉽게 응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세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첫째가 신의 기운인데요. 이 기운은 물질이 아니고 영혼 그 자체의 힘을 말합니다. 이것이 몸에 많이 쌓이면요, 병도 저절로 치유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운은요, 정의 기운인데요. 이는 인체에 있는 유용한 생리물질을 말합니다. 흔히 스태미너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기운은요, 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생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운은요, 삼보라고 불리며 생명의 근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신의 기운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천장입니다. 천장이 닫혀 있으면요, 신의 기운은 몸으로 되돌아옵니다. 집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오로지 몸만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요, 실은 영혼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중요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요, 방을 꾸미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운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을 고치면요,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지속적으로 운명을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운명을 이끌어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쓸고 닦고 정돈하고 가구를 배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이란 노력한 만큼 새로워지고 그로써 운명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은요, 사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영혼이 변화하면요, 곧바로 운명도 영향을 받습니다. 운명 개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영혼을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사는 장소를 고치는 것은요, 노력에 대비해 얻는 것이 많습니다. 천장을 꾸미는 것은요, 방에서 해야 할 일 중 제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천장으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영혼은 우주에서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존재로서 이보다 더한 양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천장을 고쳐야 하는데요. 천장은 입체감이 있어야 좋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천장 둘레에 사각형으로 두툼한 나무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요, 천장 가운데 부분이 약간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로써 방은 더 넓어 보이고 여유가 생깁니다. 거기에 추가로 등을 아름답게 설치해 놓으면요, 천장은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영혼은 덮여 있으되 여유가 생깁니다. 또 살림살이는 최소화하고요, 아름다운 조명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방을 창고처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미 없는 물건은요, 빨리 치워버려야 운명에 좋습니다. 모든 물건은요, 벽면을 따라서 질서 있게 각이지게 배치해야 합니다. 방에 곡선이 많으면요, 좋지 않습니다. 선이 분명하고 반듯해야 합니다.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라는 주역의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요. 방은 땅이기 때문에 두루뭉술한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방을 체육관처럼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음침한 창고처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벽에는 반드시 책장이 있어야 합니다. 책장은 방의 요동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방은 출입문과 창문이 적을수록 좋고요. 벽은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장식을 해야 하는데요. 그림이든 붓글씨든 사진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또 벽지는요, 권위 있어 보이는 것일수록 좋고요. 벽을 잘 꾸며 놓으면요, 그 자체로 방을 지키는 청룡, 백호가 될 수 있습니다. 벽의 역할은요, 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방은요, 약간 밝은 것이 좋고요. 조명 기구가 아름다우면 더 좋습니다. 조명은 약간의 차이로도 영혼의 생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따라서 운명에도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풍수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의 기본은 청결인데요.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정리정돈을 잘하고 불필요한 물건은요, 하루빨리 버려야 합니다. 실내 풍수는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을 경계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 현관. 현관은요, 기운이 들고 나는 곳으로 현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관은 언제나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가급적 조명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방이 직접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관과 방이 직통으로 연결되면요. 거기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피로가 쌓이고 편안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드나드는 사람이 다급한 느낌으로 바쁘게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문 바깥쪽에 맑은 소리를 내는 종을 걸어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맑은 소리는 소통을 뜻하고 행운의 도착을 뜻해서 아주 좋습니다. 현관에 신지 않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이들 자전거나 우산꽂이, 골프 가방 같은 물품이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신발장은 가급적 붙박이형으로 벽면에 꼭 맞게 제작된 것이 좋습니다. 신발장 내부 역시 버릴 것은 버리고요. 정갈하게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현관에는 잎이 많은 녹색 식물을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좋은데요.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상승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현관에서 보이는 곳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꽃이나 식물 그림, 풍경화도 좋은데요. 그 밖의 다른 그림은 별 뜻이 없으므로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곳에 매트를 깔아 놓으면 좋습니다. 매트는요, 집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단, 밝은 색깔의 매트는요, 바깥의 나쁜 기운을 끌어모을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고상한 색깔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침실. 침실은요, 몸과 마음, 영혼까지 쉴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자는 것이 좋고요. 만약 북쪽으로 두기 어렵다면요, 서쪽만 피해 방향을 선택하고요, 서쪽은 피해야 합니다. 침실에는 돌덩이 같은 무거운 소품을 두는 것이 좋은데요.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암수가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소품도 좋습니다. 베개는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침실에서 안쪽은 남편이 사용하고 바깥쪽은 부인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태는 지천태의 괴상인데요. 이 괴상은 부부가 더욱 친밀해지고 남편의 기운이 날로 쌓여서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대는 벽에 바짝 붙여 놓으면 안 되는데요. 30cm 정도라도 띄워 놓아야 합니다. 침대가 벽에 밀착되어 있으면요. 영혼이 억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침실에 거는 벽시계는요. 팔각형이 좋습니다. 원형은 천이어서 방의 뜻에 위배됩니다. 꽃이 핀 화분은요, 침실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꽃은 화이고 잠은 수이기 때문에요, 꽃은 잠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영혼을 보호하고 제대로 휴식하기 위한 곳이므로 인테리어도 차분한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침실에는요, 가급적 거울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은 영혼을 놀라게 하기 때문인데요. 가릴 수 있다면요, 쓰지 않을 때는 가려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침실에 화장실이 딸려 있는 경우 화장실 문은 열려면 열고 닫으려면 확실히 닫아야 합니다. 애매하게 반쯤만 열어두면 안 됩니다. 3. 거실. 거실은요, 가족의 기운이 모이고 화목하게 소통하는 소중한 곳입니다. 소파는 크기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화려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커튼이 지나치게 화려하면요, 행운이 새어나갑니다. 적당히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 거실에는 풍경화가 좋은데요. 가족 사진은 휴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에 크게 걸기보다 한쪽에 조용히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등 소리가 나는 가전제품은요, 남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들거나 죽은 식물이 든 화분은요, 없애는 것이 좋고, 철제 가구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안 쓰는 물건은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수납의 기본인데요. 항상 물건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실에 선반을 설치해서 안 쓰는 물건을 얹어 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은요, 가급적 키가 작은 것이 좋지만 벽 귀퉁이에 놓는 것은 키가 커도 상관없습니다. 거실은요, 품격이 중요합니다. 아기자기하고 자잘한 소품보다는요, 고풍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4. 자녀 수험생의 방. 공부가 잘 되고 성품이 반듯해지는 방은 따로 있습니다. 아이 방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가구는 최소화하고요. 잡다한 물건은 다 치워야 합니다. 책상은 밝은색 나무로 된 것이 좋은데요. 무늬가 있는 책상은 아이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벽지는 베이지 톤이나 연한 녹색 계열이 좋습니다. 띠벽지나 요란한 무늬의 벽지는 피해야 하고요. 조명은 은은하게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요, 방문에 그네를 메어두기도 하는데요. 초등학교 이전에는 괜찮지만요, 그 후에는 좋지 않습니다. 붓글씨나 동양화 작품을 벽에 걸어두면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지도 그림도 좋고요. 반면에 풍경화는 공부를 방해하고 마음을 들뜨게 하므로 좋지 않습니다. 5. 화장실. 화장실은요, 깨끗하고 정갈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화장실은 조명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청소도구는 보이지 않게 하고요, 창고 같은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어지러운 욕실 용품은 최대한 줄이고 보이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요, 지저분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와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화장실 문은 닫아두고 변기 뚜껑은 항상 덮어놓습니다. 변기보다 높은 곳에 건강한 식물을 두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계열을 사용하면 좋고요. 반면에 붉은색이나 자주색, 검정색, 갈색 등 어두운 색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화려하면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6. 부엌. 건강과 재물은요, 부엌에 달려 있습니다. 식탁에 약병을 놓으면 안 좋습니다. 식탁이 아니더라도요, 음식과 약병은 같은 곳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 회복이 잘 안 되고요, 사건, 사고가 많아집니다. 식칼은 칼집에 넣어서 보관해야 돈이 모입니다. 집안에 좋은 칼, 즉 식칼이 많으면 좋습니다. 칼을 골고루 갖춰 놓는 것은요, 전진하는 힘이 보강됩니다.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를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하고요. 식탁은 반드시 벽에서 약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주방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아두면 좋고요. 사용하지 않는 낡은 그릇은 쌓아두지 말고 처분해야 합니다. 주방에는 좋은 도마가 있어야 하는데요. 부동산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7. 돈이 들어오는 소품과 재물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집안에 들어온 물건이 방을 압도할 만큼 크면요, 아주 나쁩니다. 오래된 물건, 나무, 돌, 고급술, 책과 책장, 동양화, 서예 작품 등이 재물운을 좋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그릇이나 좋은 도마, 식칼, 보석, 금, 카펫 등도 좋게 만들고요. 주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이요, 재물운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운명을 끌어당기는 건강과 풍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다면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